오늘 6주차 독서 모임, 네, 100, 166에서 201페이지까지 조금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래도 자기계발서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뭐, 철학책이라고 했지만, 이 마르코스 바스케스라는 분이 어떤 그러니까 철학이, 이 스토아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자기계발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 뭐 목표나 뭐 이런 우리가 기존에 많은 책에서 봐왔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씩 정리를 하면, 네, 166페이지에는 당신의 목적과 가치를 결정하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만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다른 사람과 상황에 끌려가기가 쉽다. 뭐 거의 모든 책에서 나오는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볼 때 최소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어디로 가는지라도 알아야, 네, 우리가 가는 길에서 조금 들이탈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66페이지 텔로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재적 목표라는 얘기인데요. 재밌는 표현으로 도토리의 텔로스는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텔로스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얻고 미득을 행동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우리 에우다이모라고 뭐 행복이라고 첫 시간에 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고, 미덕은 뭐 아레테라고 뭐 정의, 절제, 지혜, 용기를 행동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내재적 목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다. 네, 결국은 프로소케 하는 거죠. 결국은 명상 뭐 부를 얻는 거나 명예를 얻는 거나 일을 하는 거나 결국은 따져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행동이다라는 얘기. 목적은 명확한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얘기죠. 뭐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 얘기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나아지겠다는 분명한 약속이다. 내재적 목표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명확성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다. 뭐 할 얘기가 되게 이 안에도 철학적 함의는 되게 많지만 정말 이런 얘기죠. 명료하면 행동하죠. 네, 뭐 간단한 예로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그냥 대충 내용을 알지만 우리 담배 피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나한테는 좀 덜 해로울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의사가 너 죽어, 3개월 뒤에 죽어 라고 하면 우리 담배를 끊죠. 순간적으로 명확해졌기 때문이죠. 네. 내적 가치를 따르며 사회적 압박 앞에서도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의 가치와 행동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위한 동기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지금 이 가치를 못 따르는 행동 사이의 어떤 차이만 인식해도, 네, 동기부여는 된다. 따져보면 이거죠. 인식만 해도 가치는 있다. 위안이 되죠. 우리가 못 따라간다.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가치를 못 따라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못 따라가지를 생각하는 것도, 네, 내가 생각했던 가치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사이에 갭을 인식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네,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위안이 됐고요.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데 이것은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때만 가능해진다. 네, 우리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건 이게 내한테 좀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 지혜, 용기, 정의, 절제, 뭐 아레테죠.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4가지. 네, 자유와 절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유의 노예가 된다. 네, 자유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절제하는 거죠. 절제해야만 진짜 자유가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그냥 노예가 되는 거고 그냥 이 세상의 비적응자가 되는 거죠. 가치들은 당신이 가진 것보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뭐 이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나오는 것, 뭐 다른 책에서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결국은 할 일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는 달성 가능한 게 아니라 행동의 이상향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싶다라는 게 내가 누구인지라는 거죠. 그게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덜 걱정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걱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네, 같은 얘기를 계속 가장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라. 책 쓰기에서 뭐 이런 얘기 재밌어서 하나 언급했는데요. 세네카 이야기인데 사람이 어디로 항해하는지 모르면 바람이 그에게 유리하지 않다. 네. 우리가 어디로 향해하는지, 쉽게 말하면 목표가 어딘지 모르면 그 바람이 막 불 때 그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 세네카가 얘기했는데, 글쓰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쓰겠죠. 보통 목표가 있어야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찾기가 쉽다. 근데
비슷한 뜻의 의미지만 위의 문장이 훨씬 더 다가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학자는 결국은 작가가 아닐까? 언어 유희에 좀 뛰어나다. 근데 결국은 이런 언어 유희도 좀 깊은 사고를 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기계발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네. 목표를 세울 때 스마트하라는 것. 그러니까 바스케스 이 친구도 일반적인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5가지 목표를 세우는 이 방식이 되게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봤던 내용들이잖아요. 목표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건 체중 줄이기가 아니라 10kg 줄이기가 더 낫고, 건강한 사람 되기가 아니라 매일 10번씩 턱걸이 하기가 더 낫다라는 목표.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한다. 메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돼. 구체적이면 측정 가능하죠. 10kg나 턱걸이 10번이면 내가 했네 안 했네를 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달성 가능한 거. 목표가 너무 어려우면 저희가 포기하게 되죠. 뭐 하루아침에 내가 1000억을 벌어야지 이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1년 안에 뭐 1억을 벌어야지 이러면 좀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또 좀 나오죠. 근데 또 너무 쉬우면, 네. 하루에 턱걸이 1번, 아니 턱걸이가 아니라 그냥 숨쉬기 10번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동기부여가 또 안 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네. 조금 재밌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내가 속한 집단에 맞추려는 욕구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동기를, 내한테 중요한 게 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타임 바운드, 네, 기한이 좀 한정되어 있어야 우리가 또 힘을 내죠. 특정한 날짜가 또 설정이 되면 힘이 생기고요. 얘도 집중하게 되죠. 너무 먼 미래는 동기부여가 안 되죠. 10년 안에 뭘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결국은 큰 목표, 10년 안에 해야 할 목표는 있지만 오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목표를 잘 세우게 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 내가 통제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 구체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나 타임 바운드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목표 따르는 건 중요한데 두 극단에 빠질 위험이 있죠. 여기선 고집이나 변덕인데, 네. 고집은 너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지죠. 여기서는 터널 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상황의 변화에 눈치채지 못한다는, 너무 목표에 그냥 올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덕, 예. 목표를 정하고 정했는데 바로 좀 지쳐서 몇 주 만에 새로운 목표를 또 따라가는 사람. 네. 이런 변화에는 어떤 연관성이, 이렇게 막 오늘 이거 했다가 며칠 뒤에 저거 했다는 건 그 목표에 대해서는 뭐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 목표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나 더 나은 기회가 온다면 방향을 조절해야 되죠. 내가 세웠던 목표가 동기부여가 안 되거나 더 나은 기회가 바로 옆에 보이면 방향을 좀 조절해야 되죠. 창업에서는 이게 뭐 피봇이라고 그러죠. 다리 한쪽은 두고 좀 방향을 옮기는 거. 네. 근데 뭐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는 거는, 네, 변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좀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삶과 건강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네. 변덕과 유연성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질문에. 원하는 걸 달성하는 순간에 당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라. 우리는 보통 뭔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을 때, 내 행복은 또 다음에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축하하라. 네. 그것만이 보상이다. 뭔가 어떤 금전적인 거나 유명세가 따라올 수도 있지만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을 축하해줘야 된다. 네, 그게 보상이다. 철학자들이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좀 적어놨어요. 계획, 뭐 습관인데, 계획이 없는 목표는 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뭐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목표, 계획, 습관으로 이렇게 따라 내려와야 한다. 네.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상의 정상을 볼 필요는 없다. 이게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느낀 게, 강의 첫 시간에 막 뭔가 탁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조급하신 분들이죠. 네,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상의 정상을 볼 필요, 이제 가야 보이죠. 중턱까지 가야 산에 정상이 보일 수도 있고 대충 또 다른 길이 보일 수 있죠. 근데 한 발도 내디딛지 않으면서 뭔가 자기 머릿속에 딱 그려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조급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계획의 문제는 정보가 가장 적은 초기에 세워야 한다. 네. 계획은 아무 정보가 없는데 세우는 거죠. 자신이 끌어모을 수 있는 정보 안에서 세우는 게 계획이죠. 근데 계획은 지침이지 침범할 수 없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된다. 네. 매일 행동을 반복하려면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네.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죠. 반복하려면 매일 뭔가를, 다른 사고방식이 아니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좋은 삶을 살려면 편리하든 편안하지 않든, 쉽지 않을 때든 일관적이어야 한다. 또 에피테토스가 하는 얘기죠.
일관적이어야지. 일관성이 없는데 뭔가 이뤄낸다?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세네카도 좀 덧붙이죠. 아무것도 미루지 말고 매일 삶과 싸우라고. 우리 행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복할수록 강화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반복하든 부정적인 걸 강화하든 반복하는 건 무조건 강화됩니다. 네, 반복의 중요성이죠. 한 번 견디면 다음번에 견딜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번 포기하면 다음번에 또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한 일을 해냈던 분들이 또 해낼 확률이 많아요. 제가 봐도. 네, 그거 한번 힘들게 해냈기 때문이죠. 네, 견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좀 꼭 견뎌보시기 바라고요. 에픽테토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매일 화를 내다가 그 다음에 격일로, 그 다음에 3, 4일 간격으로 화를 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먼저 약해지고 그 후에 없어진다라고 이분은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좀 동의는 되지만 또 의문이 드는 건 나쁜 습관을 한 번에 없애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약간 뭐 반론이죠. 우리의 건강과 정신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은 우리 자신에게 최고의 투자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건강하거나 정신력을 향상시키는 거 하는 이런 습관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투자라는 거예요. 네,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끊임없이 건강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신력이 또 약하면 또 많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네. 질문은 네, 본인의 정신력은 강한지 한번 질문하고 싶었고요. 정신력 향상을 위해 하는 것이 있다면 뭐 이것도 한번 궁금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네. 진행 과정 평가하기. 네. 측정돼야 개선된다. 뭐 저희 경영학이나 해교학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네, 몸을 개선하고 싶다면 체질량 지수나 몸무게를 측정해야 되죠. 네, 진행 사항을 확인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측정해야죠. 그래서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교육자들이 왜 점수를 매기느냐, 결국은 이런 진행 사항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네, 그냥 잘한다 이러면 잘 모르죠. 이거 몇 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 핵심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좋다. 네, 불확실성을 인정하라. 우리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네. 매일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죠. 내 마음하고 다르게 어떤 동료가 행동하거나 내 마음하고 다르게 어떤 불행이 닥치거나 하잖아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성을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네, 아모르 파티, 뭐 운명을 받아들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질문은 네, 자신의 삶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한 치 앞도 안 보였던 상황이 있으실 거고. 네. 미래는 늘 불확실하다. 네. 불확실성을 견디면서 불완전한 정보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가 절대 100%가 아니죠. 정보는 끊임없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 의사결정하는데 이게 내가 완벽하다는 없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 뿐이죠. 근데 내일 되면 새로운 정보가 탁 달라오면 내가 생각했던 이 의사결정을 바로 변화시킬 확률이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내리는 거죠. 죽을 때 마지막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보는 죽기 직전에까지 정보를 섭취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정보가 될 수 있죠. 네. 모든 좋은 일을 할 때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아야 되죠. 네. 좋은 일을 할 때라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창업을 할 때 창업이 꼭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항상 미지의 발을 들여놔야 일이 시작이 되죠. 네. 삶에서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불확실성의 정도에 비례한다. 뭐 너무 멋진 얘기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불확실성의 정도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은 큰 불확실성이 생겨요. 네, 어떤 위인들은 더 큰 불확실성, 그 위험을 감수했던 거죠. 뭐 비근한 예로 큰 기업이 큰 리스크를 가지는 거고요. 작은 동네에서 슈퍼 하시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예요. 네. 불확실성을 잘 견디려면 네,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꿔야 한다. 어려운 얘기지만 뭐 이렇게 좀 반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성은 지루합니다. 알면 지루해지잖아요. 행동을 실험으로 생각해야 한다. 네,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거죠. 결국 삶을 경험을 쌓는 일이라고 딱 여기면 결국 삶은 테스트라고 딱 여기는 순간에 네, 불확실성을 견뎌낼 힘이 생기죠. 이거 테스트야. 내 삶의 경험을 쌓는 일이야 라고 보통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뭐 어떤 위험에 직면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뭐 여행가들 보면 대부분 이거더라고. 삶을 나는 경험하는 거야 라고. 어떤 뭐 오지에 가서 뭐 위험을 자기 몸소 받을 때 그런 인터뷰를 많이 봤어요. 결국 그분들의 생각은 이거죠. 삶을 경험하는 거야. 삶은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불확실성이 자신을 마비시킬 때 네.
지금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막 혼란스럽고 막 불확실하고 할 때는 결국 행동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행동하면 통제력이 켜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아닌 행동. 네. 철학은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삶과 말이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요구한다. 이 얘기에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철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있나라는 생각. 그분들은 철학사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뭐 니체가 어떤 얘기를 했고 뭐가 어떤 철학사를 연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철학자를 저는 아직은 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행동하는 철학자, 정말 소크라테스나 예수 같은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각자 기준에 따라 삶과 말이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행동해야 한다. 이 얘기는 각자 기준은 자신의 깜냥이에요. 내 역량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철학자라기보다도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기 에티오피아에도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TV에서 봤다고 내가 그분들의 힘듦을 온팡지게 다 느낄 수 없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다 느껴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세상에는 지금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누구한테 부탁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우리가 견디는 순간에는 우린 죽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깜냥, 내 역량 안에서 우리가 뭔가 삶과 행동과 말을 일치시켜야지, 나는 다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가치 있는 것과 말하는 것.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것과 가치 있는 걸 하는 것. 차이가 크죠. 에픽테토스. 그래서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건 다르다. 이런 얘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올라오죠. 네, 길을 아는 것과 창업을 아는 것과 창업을 직접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길이죠. 네. 우리의 철학이 더 많은 행동과 더 적은 말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발전할 조짐이 보인다. 이거 좀 인사이트 있죠. 더 많은 행동과 더 적은 말을 적게 하고 더 많이 행동할 때 우리의 철학이 발전한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나 철학자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말만 하죠. 자신이 그런 행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당신의 몸은 훈련이나 역량에 관한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개선되죠. 네, 행동이죠. 아무리 좋은 헬스클럽 관련 책을 아무리 읽는다고 우리 근육이 커지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무거운 걸 들어야지 근육이 커지는 거죠. 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늘 다른 일을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에 우리가 포커싱을 두면 다른 일을 일단 못하게 됩니다. 네. 다행히도 우리가 하는 일 중 대부분은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다. 네. 저도 이 생각을 참 강의 때 많이 이야기하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네. 만약에 남은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면 얼마 내겠냐 이런 질문을 이 책에서 합니다. 거의 하면 자기 전 재산을 내놓으실 분도 있죠. 죽는다고 했을 때는. 네.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을 관리하는 건 어렵다. 세네카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록할 걸 제안한다.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것, 말씀드렸듯이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될 수 없다고 경영학이나 회계학에서 어떤 큰 원칙이에요. 근데 세네카는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한번 기록해보라라고 이야기해요. 1시간 간격으로.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1시간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만 기록해도 정말 많은 비는 시간이 생기고 관리될 수 있는 시간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우리는 돈을 내는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으로 지불하는 건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렇게 물건은 돈을 내는 건데 강의는 좀 공짜가 되기가 또 좀 쉽잖아요. 그런 얘기죠. 삶의 목표는 모든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모든 할 일을 목록에서 지어나가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 네, 그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나는 시간이 없다. 네, 스토아 학파가 경고한 망상 중에 하나다. 네, 덜 중요하다는 얘기일 거고요. 조직 생활에서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어렵다, 잘 모르겠다죠. 결국은 너 왜 안 했어라고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요. 나한테 좀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일주일에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하고 있나, 텔레비전 몇 시간 보니, 사교 행사에서 몇 시간 들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런 일이 우리가 더 많다라고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반론하면. 네,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별로 쓰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일은 에너지를 온팡지게 쏟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는데, 중요한 일이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라는 거. 네, 이 저자가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못 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바쁠 때는 위임할 수 있는 일 분석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이 부족하다기보다도 과도한 목표일 수 있다.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을 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개인적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몇 년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도 한 6, 7년 됐나요? 7, 8년 됐나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좀 개인적으로 내가 허영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도 많이 들어요. 아니, 제대로 뭐 하지도 않는데 뭘 네가 최고야. 이런 망상이죠, 결국은.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목표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도 과도한 목표를 실행한 적이 있는지도 한번 궁금했어요. 네. 집중력, 주의력. 네. 특정 장소에 가려는 사람은 한 길만 택해야지. 동시에 많은 길을 가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부자는 걷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거다. 네. 많은 길을 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네, 방황하는 거죠. 뭐 또 뻔한 얘기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좀 재밌죠, 이런 얘기 표현이. 걷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거다. 네, 이 방황하는 것이라는 문장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인용했습니다. 역시 좀 철학자들은 좀 이렇게 언어 유희에 좀 강하다. 언어 유희도 결국은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자신의 주의력을 중요하게 여겨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른 뭐 물건들이나 이런 건 되게 소중히 여기는데 내 집중력, 여기서 말하는 프로소케, 주의력, 몰입 이런 거는 좀 덜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 예. 뭐 이건 문장을 아마 에픽테토스가 했던 이 이야기를 이 저자가 옮겨놨는데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당신이 주목한 대로 된다. 네. 당신이 자기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걸 선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문장이 이게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다른 사람이 당신 대신 그걸 선택하게 강제할 거다. 내가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해라고 하게 될 거라는 아마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 옮기니까 잘못 옮겼든지 바스케스가 잘못 해석했던지가 아닐까라는, 선택권이 없으면 노예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주의력을 집중해야 된다.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 내용하고 조금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죠. 우리는 교회에 막 다니는 게 만족해버립니다. 그냥 교회를 하나를 약정해버리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엄청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를 들면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걸 만족해버려요. 그렇지 않죠. 학원에서 엄청나게 배우는 거에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생각이 올라와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산만함을 제거하라. 불필요한 것은 고작 단 한 푼일지라도 비싼 거다. 맞죠? 뭐 동의가 되죠. 불필요한데 뭐 10원을 드리는 것 자체가 비싼 거죠. 제거할 대상을 정하는 것은 추가할 목표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네, 뭔가 이렇게 삭제시키는 것, 자기 인생에서 삭제시키거나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에서 떼어낼 때도 힘든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엄청 어려워요. 이것도 제거할 대상을 걷어내는 것도.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해야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네. 당신이 나아지고 싶다면 수많은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무지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네. 제대로 내 길로 가고 싶으면 다른 많은 것들을 몰라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몰라야 한다기보다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거. 다른 건 잘 모른다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집중력 있게 자신의 목표에 다가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모든 유수나 유행을 따라잡을 수 없다. 모든 행동에 드리는 주의력은 그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제가 처음에 이 문장 딱 보고 모든 행동에 드리는 주의력은 그 가치와, 내가 행동하는 하나 행동, 모든 그런 행동들이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생각이 처음 보면서는 이렇게 살 수 있나? 우리가 하나 행동할 때마다 그게 내 가치와 일치하는지로 다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주의력에 집중했던 거죠. 집중하는 것은, 주의력, 즉 집중하는 것은 당연히 그 가치와 일치하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뭔가 집중할 때는 내 삶의 가치,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면 좋다는 의미겠죠. 일치해야 한다는 게. 이건 동의가 되죠. 마지막 장이고요. 네. 아직 좀 더 있네요. 쓸모없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뭐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쓸모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약간을 반론을 하면, 반론이라기보다도 자신의 목표와 멀리 떨어진 일이 쓸모없는 거죠. 만약에 인스타그램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일은 쓸모없는 일이 아니죠. 유익한 일이 되겠죠. 결국은 쓸모없는 일은 현재 시점과 현재 목표와의 연관성, 관련성이 쓸모를 판단하는 거지, 인스타그램을 막 하는 게 쓸모없는 건 아닌 거죠. 뭔가 인스타그램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좀 써봤고요. 또 199페이지는 아우렐리우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 지금처럼 SNS에 이런 엄청난, 광고에 이런 엄청난 유혹이 없었는데, 그때는 검투사 경기나 서커스나 뭐 연극 공연 이런 게 유혹했다고 합니다. 재밌어서, 네. 아, 그렇게 했구나. 근데 뭐 지금만큼 유혹을 덜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스마트폰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우리한테. 네. 그리고 이런 휴식과 이완의 형태로서 계획된 오락은 결국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휴식해야 돼요. 오락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계획된 오락은 의식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쉬는 거가 아니라 뭔가 내가 이번 타이밍에 쉬어야 한다. 뭐 자기가 끊임없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오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삶의 일부를 훔쳤는가? 시간을 낭비했는가? 당신은 근거 없는 걱정, 탐욕스러운 욕망, 사교 생활에 당신 삶을 얼마나 낭비했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적은가? 네, 그래서 이런 일을 줄이라라고 세네카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데 이것도 의식적인, 의도적으로 예스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내 인생에 이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네, 이 세네카가 했던 얘기의 반론인 거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